안녕하세요. 영화 만드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스모크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편까지 만들어졌던 파티클 결과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일단 지오메트리 노드를 하나 만들고 스모크라고 이름을 짓고 오브젝트 머지로 전에 만들어졌던 이 파티클 소스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지난 편까지 만들어졌던 결과물이죠. 일단 이 파티클 소스를 한번 인포메이션을 보면 다양한 어트리뷰트가 만들어져 있죠. 왜냐하면 팝넷의 아웃을 통해서 이제 나온 결과물은 이렇게 다양한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쓰이지 않는 것들이 좀 많죠. 뭐 이런 디테일 어트리뷰트도 그렇고 그룹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캐시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이 필요 없는 어트리뷰트들은 삭제한 이후에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용량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어트리뷰트 딜리트를 해주고 삼각형 버튼을 클릭을 하면 가지고 있는 어트리뷰트들이 나오죠. 보면 우리가 필요한 건 이 P 값, V 값, 그리고 뭐 age하고 life는 나중에 쓰일 수도 있으니까 놔두고요. id도 파티클을 뭐 지우거나 할 때 필요하니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지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두 지우고 다만 P 값, V 값, 그리고 ID, Age, Life만 놔두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디테일에는 이건 다 지워도 상관없고, 그러면 네, 다 지워졌죠. 그리고 그룹도 한번 지워볼까요? 그룹 딜리트 들어가서 지금 이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도 모두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캐시 작업을 다시 할게요. 이게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어서 캐시 작업도 아마 금방 끝날 겁니다. 네, 벌써 끝났습니다. 뭐 누름과 동시에 끝나네요. 보시면 포인터 어트리뷰트 필요한 것들만 남아있죠. 이걸로 다시 스모크 작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스모크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점프 투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이 파티클 노드 안으로 들어왔죠. 여기서 다시 이 화살표 버튼을 점프 백을 누르면 기존으로 들어가는데 단축키가 있죠. Alt, Left Arrow. Alt를 누르고 Left Arrow 누르면 전 그 포지션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로 여기 한번 이 스모크 소스를 만들 수 있는 노드들을 연결을 해볼게요. 이게 바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그 이후에 수정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여기에 바로 파이로 소스를 달고, 파이로 소스가 이게 언제부터 생겼나요? 푸딘이 17.5부터 생겼나요? 18부터 생겼나요? 아무튼 그 기존 워크 프로세스가 좀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 파이로 소스라는 노드가 개별적으로 만들던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여기 파이로 소스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안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노드들이 있어요. 뭐 어트리뷰트를 만들기도 해주고, 그룹을 만들어주고, 뭐 P스케일을 여기서 조정을 해주고, 아주 편한 노드더라고요. 보니까 이 노드를 많이 써보질 않았는데 저도 이 지금 프로젝트 하면서 처음 써봤거든요, 사실. 근데 괜찮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니셜라이즈에서 자기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지, 우리는 불이 나는 건 아니니까 퓨어를 아니고 그냥 스모크만 선택을 하면 필요한 어트리뷰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모두 킵 인풋을 하면 우리는 파티클 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파티클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고, 서피스 스캐터, 뭐 볼륨 스캐터, 만약에 이 파티클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오브젝트로 바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로 소스를 바로 연결을 하면 이 박스가 여기서 이거를 뭐 서피스 스캐터를 하면 서피스 스캐터가 되고, 볼륨 스캐터를 하면 볼륨의 스캐터가 되고, 이런 식으로 특별히 뭐 바꿔줄 필요도 없고요. 아주 편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미 파티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파티클 킵 인풋을 유지하겠습니다. 덴시티 템퍼처 만들어졌으면 여기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를 보면 없었던 어트리뷰트들이 파이로 소스 연결함과 동시에 density, temperature, pscale, 그리고 그룹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P스케일 0.2는 파티클 세퍼레이션하고 파티클 스케일이 곱해져서 나오는 수고요. 여기에 바로 볼륨 레스터라이즈 어트리뷰트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볼륨 소스가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예, 여기에 필요한 어트리뷰트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왜 이 화살표 이 버튼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density, temperature, 어트리뷰트, 생성할 어트리뷰트를 입력함과 동시에 벌써 볼륨이 나왔죠. 클릭을 해보시면 density하고 temperature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노드의 또 좋은 점은 이게 바로 VDB란 거죠. VDB. 후디니 네이티브 볼륨이 아니고 VDB여서 VDB의 특징인 이 빈 공간에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주 메모리 효율적인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복셀 사이즈가 너무 큰데 복셀 사이즈는 추후에 답넷을 만든 다음에 답넷에 있는 그리드 스케일을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좀 줄여볼게요. 좀 많이 줄여지지 않았네요. 많이 줄여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P스케일 때문이죠. P스케일. 여기 있는 P스케일 때문에. P스케일을 줄이면 벌써 이렇게 줄어듭니다. P스케일을 일단 트리뷰트 랜더마이즈를 해서 P스케일을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바꿀 건 P스케일이고 디멘션은 플로트니까 1, 민 값은 이 정도, 0.02 이 정도. 예, 조금 더 디테일이 있죠. 이제 VDB의 특징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VDB Visualize Tre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연결해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공간에만 복셀이 있고 나머지에는 복셀이 없어서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널을 달고 out 볼륨 소스, 그리고 답넷을 만들기 전에 일단 확인해야 될 게 지금 VDB가 density하고 temperature밖에 없는데 저희는 또 velocity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velocity도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velocity도 여기에 attribute v, 그러면 velocity도 자동으로 벡터 3로 VDB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3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스모크 시뮬레이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답넷을 하나 만들고 바로 첫 번째 인풋 입력을 하고 들어가 볼게요. 답넷은 전에 파티클을 만들 때하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답넷의 기본 요소, 일단 솔버가 있어야 되겠죠. 솔버는 파이로 솔버로 사용할 거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담는 그릇,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겠죠. 오브젝트는 스모크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소스가 제공되어야겠죠. 소스는 볼륨 소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로 솔버에 보면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는데 첫 번째에 마우스를 대고 있으면 오브젝트 연결시켜주고, 마지막 소싱 연결시켜주고, 두 번째 프리솔브, 그다음에 벨로시티, 그다음에 애드 액션은 나중에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답넷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소스는 이니셜라이즈에서 다른 걸 한번 선택하고 자신이 해야 될 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이미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density, temperature, vel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었던 필드죠. 그리고 필드를 첫 번째에서 연결을 했죠. first context. 그럼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플레이를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하얗게 바운딩 박스가 보이시죠? 이게 이 스모크 오브젝트의 사이즈하고 센터 값에 의해서 만들어진 박스인데, 이 박스가 스모크 소스가 있는 곳에 위치를 해야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박스 안에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박스가 시뮬레이션을 담는 그릇 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보면 소스는 여기 있는데 박스는 여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일단 박스 크기만 한번 키워볼까요? 그래서 이 스모크 소스가 박스 안에 들어오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이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거의 기초적인 상태인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사이즈하고 센터 값을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위치에 이렇게 수동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번 프로시저럴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바깥에 보면 아웃 볼륨 소스가 있죠. 이 볼륨 소스는 이 포인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이 파티클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 소스가 파티클 소스가 좀 움직이긴 하니까 이걸 타임 시프트로 멈추게 하고, 타임 시프트는 여기 보시면 프레임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달러F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 상태는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 프레임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얘도 같이 움직이는 건데, 이걸 만약에 채널이 녹색이 되어 있다는 건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익스프레션이 들어가 있다거나, 익스프레션을 꺼주면, 즉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채널명에 가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키프레임에서 리무브 키프레임, 시프트를 안 눌러도 되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워져서 여기 만약에 이제 프레임 넘버가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이 1001프레임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멈춰진 포인트에 바운드라는 노드를 써서, 이 바운드 노드는 이 템플릿을 한번 볼게요. 편한 게 어떤 자기가 원하는 지오메트리의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 주는데, 크기를 바꾸는 옵션이 이렇게 어퍼 패딩, 로우 패딩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X 지축이죠. X 어퍼 패딩 키우고, 지축 키우고, 로우 패딩 키우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 어디를 가든 따라가겠죠. 이 소스가 어디로 움직이든 이 바운딩 박스는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안전하게 좀 크게 했는데 뭐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널로 아웃 바운딩 박스 만들어주고, 답넷에 들어와서 이 스모크 오브젝트의 이 사이즈하고 센터 값이 아까 그 바운딩 박스의 사이즈하고 센터 값을 따라가게 하면 소스를 어디든 옮겨도 스모크 시뮬레이션의 바운딩 박스, 그 또 아까 소스의 바운딩 박스를 따라가겠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익스프레션이 있어요. b박스라는 익스프레션이 있어서 b박스하고 괄호까지 치면 여기 예시가 나오죠. 파이썬으로도 쓸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hscript 익스프레션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스트링하고 플로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스트링에는 surface node, 즉 그 가져오려는 노드 이름을 써야 되고, 타입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 중에 dxsize라는 이 타입을 쓰시는 거예요. 즉 스트링이니까 이렇게 따옴표 안에 작성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바깥으로 나가고 bbox 하고 x size 이렇게 하시면 가져왔죠. 바깥에 있는 바운딩 박스의 사이즈를.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17인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더 편한 방법으로 바뀌었죠. 여기 이렇게 굳이 스트링으로 이 패스를 다 써줄 필요가 없이, 여기 보시면은 기어 아이콘에 add spare input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 파라미터 창 맨 밑에 spare input을 입력하실 수 있는 곳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패스를 입력하면 이 패스를 여기 익스프레션에서 -2를 써주면 얘가 자동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아까 b박스를 쓰시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를 카피를 하고 y에다가는 얘만 y로 바꿔주고,
그렇게 하면 바운딩 박스를 밖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사이즈를 1-1.18, 1.28이죠. 1.18, 2.28 맞죠? 이 센터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센터 값은 센트로이드라는 또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똑같이 센트로이드까지 쓰고 가로까지 입력을 하시면 센트로이드 또 예시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스트링으로 패스를 가져오고 이 타입을 써야 되는데 타입에 dx, dy, dg 이게 들어간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센트로이드 똑같은 이 b박스를 가져오는 거니까 똑같이 -1을 써주고 dx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센트로이드는 또 편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dx가 그냥 0으로 써주면 됩니다. 0. 그렇죠? 그리고 여기 y 채널에는 1. 그리고 G 채널에는 2. 즉 0, 1, 2가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1이죠. 1. 네, 이렇게 하면 센터값 1.03, 0.0이었죠. 센터 1.03, 0.02 맞죠? 이렇게 가져오면 어디를 움직여도 이 사이즈하고 센터 값이 바깥에 지정된 이 B박스, 바운딩 박스의 채널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를 디비전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말씀드렸죠? 네, 지금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 바운딩 박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이 박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됨에 따라 이 바운딩 박스도 따라서 커져야지 이제 시뮬레이션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쓰이는 노드가 이제 가스 리사이즈라는 거죠. 가스 리사이즈 다이나믹 가스 리사이즈 플루이드 다이나믹 이 노드를 두 번째 인풋이 프리솔버죠. 왜냐면 얘가 이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기 전에 이 바운딩 박스를 먼저 키운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 트래킹 오브젝트에 쌉을 써주고 density, 즉 소스가 있는 그 노드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웃의 볼륨 소스. 그렇게 하면 얘가 이 소스에 있는 density 값을 따라서 커지게 됩니다. 이제. 하지만 역시나 커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맥스 바운드에 clamp to maximum이라고 해서 initialization static, 즉 이 사이즈가 initialization static이거든요. 이걸로 지금 max를 얘가 clamp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얘를 꺼주면 네, 이제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density가 너무 약해서 꺼볼게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죠. 물론 소스에서 density를 키울 수도 있지만 일단 스모크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죠. 여기서 density를 우리는 체크를 한 거고 density에 가셔 여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인 거지 실제 density 뭔가 맞지가 않는 거죠. 얘가 그냥 이 비주얼라이제이션만 키우는 거지 사실 density가 많은 게 아니니까. 이거를 일로 하고 스케일을 10으로 해볼게요. 얼추 모양을 따라가죠. 여기서부터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디비전 사이즈. 디비전 사이즈가 밖에서 만들어지는 이 볼륨 레스토라이즈 어트리뷰트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디비전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카피 파라미터를 해서 이 볼륨 레스토라이저에서의 복셀 사이즈도 같이 연동이 되게. 그리고 여기서 사이즈는 0.05 그러면 네, 비슷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정해야 될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 파이로 솔버에서 저희는 불은 필요 없으니까 컴포스션은 없애고 디스페이션도 일단 꺼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상태에서 한번 어떤 형태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보면
이 머쉬룸 쉐입이죠. 머쉬룸 쉐입이 나오고 있고, 왜냐면 이게 템퍼러처가 크거나 아니면 벨로시티가 커서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죠. 상승을 하는 거죠. 우리는 원하는 게 이 파티클의 쉐입을 따라가는 거니까 굳이 이 상승하는 기운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연시 리프트를 0으로 꺼주고, 아까보단 좀 덜한 것 같죠? 그리고 여전히 템퍼러처가 높죠. 그리고서 이제는 소urce를 확인해 보면 이 템퍼러처하고 벨로시티가 애드로 돼 있어. 오퍼레이션이 애드로 돼 있어서 매 프레임마다 이 템퍼러처 값과 벨로시티 값이 계속 더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템퍼러처 값도 계속 증가를 하고 벨로시티도 증가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머쉬룸 쉐입이 나는 거죠. 이 파티클의 쉐입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거를 카피로 해줄게요. 카피. 그러면 더해지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이 값들을 계속 가져와서 덮어 씌우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많이 없어졌죠? 머쉬룸 쉐입이. 그리고 이제 제법 이걸 따라갑니다. 예, 그 파티클의 쉐입을 스모크가 좀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 너무 디테일이 없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디테일을 너무 높여서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게 좀 디테일을 높이는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이게 이 답넷 안에서는 이 라이트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라이트가 작동되지 않는 맨 스모크이기 때문에 이 디테일을 구분하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나와서 이 쌉 안에서 확인을 하면 이 라이트가 먹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답넷 안에서 계속 디테일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계속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됐으면 이걸 바깥에 나와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넷에 있는 결과물들을 가져오고 싶으면, 이건 지금 스모크이기 때문에 tab import field라는 노드를 써서 이 노드를 가지고 이 해당 답 네트워크에서 답 네트워크로 끌고 가시면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가져올 건 스모크 오브젝트 뭐겠죠? 이렇게 아스테릭으로 해주고, 프리셋은 스모크로 가져오고, density bell rest, 우리는 cd는 필요 없고 rest도 여기서는 안 쓸 거고, 이렇게 세 가지만 일단 가져오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면 벌써 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바깥에 박스가 나오는 이유는, 박스가 왜 나올까요? 예, 아주 좋은 예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뷰포트가 지금 맛이 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없어졌죠. 이런 경우가 후진이 가끔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이 씬뷰를 닫아버리고 다시 하나를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뷰에 씬뷰, 이렇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이트를 때리기 위해서 이 스모크를 일단 좀 뷰포트 상에서만 잘 보일 수 있게 한번 좀 만져볼게요. 그러기 위해 써 있는 게 노드가 볼륨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는 이 쉐이딩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보기 위해서, 즉 뷰포트에서만 잘 좀 다듬어 보려고 사용하는 노드예요. 그래서 여기 density 필드에는 density라고 써주고, 그럼 나왔죠. 여기 뭐 여기서 스모크 O, density, 섀도우 스케일 O, 지금 라이트가 없겠죠. 그리고 플레이트를 잠깐 보면 이 그림자가 지금 이쪽으로 떨어지고 있죠. 뒤에서 약간 뒤에서 비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정도까지 갔다고 하고, 헷갈리네. 그래도 켜지고, 즉 GX 쪽 이쪽에서 때리면 되겠죠. 여기서 디스턴트 라이트를 컨트롤을 클릭한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보던 방향에서 바로 이렇게 라이트가 때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락 버튼을 누르시고 조정을 하시면 이게 바로 보이는 게 그대로 라이트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해주고 락을 항상 끄는 버릇을 들이고요. 그리고 카메라에 와서 그렇죠. 벌써 이 그림자가 들어가니까 훨씬 디테일이 있어 보이죠. 여기 지금 섀도우가 너무 높은가 봐요. 이렇게요. 이 정도. 그래서 이 바운딩 버스를 끄기 위해선 스무드로 바꾸면 바운딩 버스 꺼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아직도 디테일이 너무 없죠. 이건 이제부터는 뭐 디테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각진 모습 이런 것들은 다 복셀 사이즈가 너무 커서 지금 나오는 거죠. 자, 탑넷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이 쉐입을 만져주는 건데, 보면은 그 가스 마이크로 솔버들을 많이 이용하죠. 여기 보면 이게 다 가스 스모크들을 조정할 수 있는 마이크로 솔버들인데, 여기 보면은 이 쉐입 안에 있는 이 메뉴들이 사실 다 마이크로 솔버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디시페이션도 가스 디시페이션이라는 솔버가 있고, 뭐 디스터번스 뭐 다 있습니다. 컨파인먼트, 터뷸런스 다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여기 안에서 다 해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디스터번스죠. 디스터번스. 즉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엣지 부분이 약간 뭉게뭉게 여기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부분을 저걸 일단 깨부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제 디스터번스, 즉 이 스모크의 엣지를 잘게 쪼개서 좀 더 디테일을 있게 만드는 노드죠. 디스터번스.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하시고 디스터번스 메뉴에 가시면 여기서 조정하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컷오프라고 하면 여기 바인딩에 가보시면 스레시홀드 필드가 덴시티예요. 즉 덴시티가 0.15 미만인 거에 얘가 이제 디스터번스를 주는 거죠. 여기 써 있습니다. ignore. 이 스레시홀드 값보다 큰 거는 무시하고 작은 거에다가 스레시홀드 값보다 작은 거에 이 엣지를 쪼갠다는 거죠. 0.5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면 벌써 이렇게 모서리 엣지 부분들이 이렇게 잘게 좀 쪼개지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디스터번스가 너무 크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이렇게 찢어져서 좀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죠. 이거를 디스터번스 1로 줄여볼게요. 너무 디테일이 있게 만들려고 디스터번스를 높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뒤로 갈수록 좀 너무 흩어지는 모습도 너무 이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모크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사라지게 하는 게 이제 이 디시페이션이죠. 디시페이션 0.1 값을 주고 일단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디시페이션은 이 값이 클수록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스모크도 사실 길게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0.1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져줘야 될 게 사실 쉐딩, 컨파인먼트, 샤프닝 이거는 저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터뷸런스 좀 주고, 터뷸런스는 약간 이 스모크 전체적인 큰 움직임을 주는 형태죠. 터뷸런스에 가보시면 이렇게 솔 사이즈 뭐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서 이것도 보시면 여기 컨트롤 인플루언서라고 있어서 이거는 얼마나 이걸 줄 건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플루언스 스트레스홀드가 있죠. 즉 덴시티 값이 마찬가지겠죠. 0.01 미만인 거 얘는 트레시홀드이기 때문에 0.01 미만인 거에는 뭐 만지지 않고 그 이유 이거보다 큰 걸 얘가 주로 만지겠죠. 터뷸런스 한번 줘볼게요. 터뷸런스도 너무 크면 이 전체적인 그 터뷸런스의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이 파티클을 따라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시면 좋을 게 어드밴스드에 가시면 여기 Use OpenCL 있죠. 만약에 자신의 그래픽 카드가 좋다 그러면 이 Use OpenCL 켜고, 그럼 얘가 이제부터는 GPU를 사용하는 거라 빨라지는데, 이게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예전에 이 오픈CL을 사용하려면 여기서 이 캐시 시뮬레이션 이거는 이제 캐시에 저장해서 보는 건데 이걸 끄고
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게 유효한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뭐 조금 더 빠르다고 합니다. 오픈CL. 보시면은 약간 좀 빨리 사라지는 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 파티클 형태를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캐시를 껐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 바가 없죠. 그래서 되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플립북을 켜서 보시는 게, 네, 플립북을 켜서 보셔야지 이게 이제 프레임을 옮겨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형태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오픈CL 끄고 바깥에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형태가 잡혔다 싶으면 이제부터는 뭐 디비전 사이즈를 줄여서 디테일을 많이 주는 방법밖에 없죠 뭐.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이게 디비전 사이즈가 또 달라지면 시뮬레이션의 형태도 좀 달라지거든요. 왜냐면은 이 그 디시페이션이나 디스터번스가 다 이 디비전 사이즈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디비전 사이즈를 줄여보고 또 시뮬레이션 해보고 또 이상이 있으면 조금씩 바꿔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모양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디비전 사이즈를 줄여서 결과를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05였으니까 0.01 이 정도로 해서 또 캐시를 또 해야겠죠. 파티클에 썼던 방법하고 똑같이 파일 캐시를 써서 이 이름은 스모크 심을 해볼게요. 심을 하고 채널 필드, 가져올 필드도 있는지 제대로 다 확인을 하고, 또 가운데 버튼 클릭을 해보시면 확장 버전으로 나오겠죠. 버전 2 스모크 심. 그러면 이제 디테일을 많이 올린 이 시뮬레이션 한번 캐시를 해보고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시뮬레이션 중간에 한번 끊어서 확인을 했는데 몇 가지 좀 수정사항들이 있어서 소스를 조금 더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뮬레이션을 멈췄습니다. 일단 이 파티클 소스를 보면 이 파티클들이 이렇게 많이 좀 떨어져 있어서 이 스모크 자체도 이 많이 있는 부분은 괜찮은데 여기 앞부분들이 스모크가 따로 이렇게 점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의 파티클들이 자신의 트레이를 만드는 거죠. 즉 여기다 트레이를 바로 달아볼게요. 트레이를 바로 달고 트레이 랭스를 10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파티클들이 움직이면서 자신의 트레이를 10개를 만드는 거죠. 처음엔 뭐 당연히 파티클이 없으니까 이게 에러가 나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evaluate within frame range를 해주면 됩니다. 이걸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또 add를 해서 polygon by group, 이 지금은 모든 포인트가 다 연결이 되는 거고, 이걸 by attribute 해서 파티클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온 파티클에는 아이디가 있다고 그러죠. 아이디. 같은 아이디끼리만 연결하면 이렇게 저 선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트레일이 어떻게 늘어지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어차피 이게 파일 소스 안에 들어가면은 다시 점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보기는 좋죠. 그리고 한 가지 또 하고 싶은 게, 저는 처음부터는 이렇게 트레이를 만들고 싶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이상, 이 정도 되는 이 위에 있는 파티클들에만 트레이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파티클 시뮬레이션에서 했던 것처럼 에이지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를 스플릿으로 나눠서, 이 스플릿도 마찬가지고 그룹 여기에는 이 익스프레션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에이지가
2로 해볼까요? H가 2보다 큰 거. 그럼 얘가 바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택이 된 파티클은 이 왼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머지를 해주면 어차피 두 개가 같아지는데, 이 트레일과 애들을 이 왼쪽 파트에만 달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컬러를 한번 바꿔볼까요? 얘는 레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는 트레일이 생기지 않고 뒤로 갈수록 트레일이 생기게, 이렇게 소스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티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소스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줄 게, 이렇게 보면 여전히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벨로시티 블러를 해주면 그나마 이렇게 약간 스트릭 형태로 되죠. 늘어져서. 이 벨로시티 블러를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이 복셀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 같고, 이거를 줄이 늘리고, 소스도 벌써 많은 디테일이 생겼습니다. 이 소스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냥 컴퓨터를 틀어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했는데 일단 플립보드 켜는 걸 한번 보시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디테일들 있죠. 이렇게 터뷸런스가 여기서도 움직이고, 점들 간의 그 떨어져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럼 이제 남은 건 그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 스모크를 이용해서 파티클을 살짝 애드백션 시켜서 약간 모래알들이 이렇게 흩날리는 듯한 효과를 좀 추가하기로 했죠. 그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편에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